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소스를 보니까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시선을 끄는 문구가 있네요. 이강인이 손흥민을 넘었다. 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문구의 배경이 된 이강인 선수의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 소식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소식 처음 딱 들었을 때 많은 분들처럼 고개를 좀 갸웃했어요. 뭐랄까, 어떻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속팀에서 매주 선발로 뛰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번 수상이 그냥 트로피 하나, 이게 아니고요. 아시아 축구가 선수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아,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메시지요? 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강인 선수 개인, 또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이면의 빛과 그림자까지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상의 무게감부터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권위를 가지는 상인가요? 그냥 아시아 축구의 정점에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주관하는 건데요. 아시아 국적을 가진 선수들 중에서요. 한 해 동안 유럽을 포함한 해외 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 딱 한 명한테만 수여하는 상입니다. 딱 한 명. 와, 그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영광인데 최종 수상자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그해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공인받는 셈이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선수들부터 각 리그에서 뛰는 그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상에서도 언급됐지만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 수상자라고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 번이 상을 받으면서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임을 증명했고요. 바로 작년에는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수상하는 어떻게 보면 파란을 일으켰죠. 그랬죠. 수비수가 받아서 정말 놀랐었죠. 네. 그리고 올해 이강인 선수가 그 계보를 이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이 무려 4년 연속으로 아시아 최고의 국제 선수를 배출한 나라가 됐다는 점. 이건 그냥 스타 선수 한두 명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을 넘어서 이제 시스템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수, 수비수, 그리고 이제는 미드필더까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를 꾸준히 길러내고 있다는 걸 아시아 전체에 보여주는 거죠. 와, 한국 축구의 위상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팬들이 의아해했던 지점, 바로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의 소속팀에서 붙박이 주전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어떻게 최고의 선수로 뽑힐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런 상은 압도적인 출전 시간이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받기 마련이니까요. 당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일본의 쿠보 타키오사 선수만 봐도 그래요. 스페인 라리가에서 42경기에 나와서 7골을 넣었거든요. 42경기요? 거의 전 경기를 뛴 거네요. 네, 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활약했죠. 그래서 개인 기록만 딱 놓고 보면 쿠보 선수가 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아요. 저라도 그냥 개인 스탯만 보고 투표하라고 했으면 쿠보 선수한테 한 표 줬을지도 몰라요. 꾸준함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근데 AFC의 선택은 달랐단 말이죠. 여기서 이번 수상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팀의 성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결정적 기여도예요. 결정적 기여도. 네, AFC는 한 선수의 개인 기록보다 그 선수가 속한 팀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는가,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가의 패러다임이 좀 달랐다는 거네요. 얼마나 많이 뛰고 얼마나 많이 넣었냐 이게 아니라 네가 뛴 결과 팀이 무엇을 얻었나 이걸 물어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지난 시즌 소속팀은 그야말로 역사를 섰습니다. 리그 우승, 컵대회 우승,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리고 슈퍼컵까지. 이걸 다 거머쥐면서 구단 역사상 최초의 쿼드러플, 즉 4관왕을 달성했어요. 쿼드로프, 와,
말은 쉬운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가요? 축구 게임에서도 진짜 하기 힘든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한 시즌에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든 메이저 트로피를 그냥 다 휩쓴 거예요. 유럽 축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정말 손에 꼽을 대기록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비록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오진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여정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었어요. 영상에서 언급된 토트넘과의 슈퍼컵 경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팀이 지고 있을 때 교체 투입돼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동점골을 터뜨렸죠. 아, 그 장면 기억나요. 진짜 극적인 골이었죠. 그 골이 없었으면 우승도 없었을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1골,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거군요. 단 10분을 뛰더라도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는지를 더 높게 평가한 거죠. 아, AFC는 이강인 선수가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냈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관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후보 선수의 꾸준함보다 이강인 선수가 함께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 4개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셈이에요. 와,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이건 어쩌면 AFC가 아시아 선수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어요.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라. 유럽 최정상 클럽에서 우승을 경험하는 선수가 바로 아시아의 얼굴이다. 이런 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기준점 자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유럽 리그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경쟁하고 또 승리하는 그 경험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상의 의미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죠.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 선수와 연결해서 세대교체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네, 이 수상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을 훌쩍 넘어 중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죠. 물론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영원히 거스를 수는 없죠. 축구계에서는 자연스럽게 포스트 손흥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맞아요. 언젠가는 대표팀의 에이스라는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을 날이 올 테고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만큼의 어떤 상징성, 파급력, 이걸 가진 선수는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20대 초반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전체가 공인하는 최고의 선수상을 딱 거머쥔 겁니다. 영상에서는 이걸 차기 에이스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해요. 대관식? 네, 한국 축구가 공식적으로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시아 전체에 선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대관식이라 정말 극적인 표현이네요. 하지만 그냥 개인의 상 하나 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타이밍이나 상징성이 너무 절묘하긴 해요.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은 와,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이랑 안정감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세대의 위대한 영웅이 저물어갈 때쯤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는 것. 모든 스포츠 팬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이번 수상이 바로 그 스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이런 화려한 영광과 축하 분위기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 큰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죠.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작 현재 소속팀에서는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걸 딱 짚어줍니다. 최고의 영예를 아는 바로 그 순간 선수 개인의 입지는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묘한 상황이네요. 상은 받았는데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선수 본인은 진짜 피가 마를 것 같아요. 특히 이강인 선수처럼 경기를 계속 뛰면서 리듬을 찾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한테는 출전 시간 부족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치명적일 수 있죠. 물론 훈련장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매일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겠죠. 하지만 결국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해야 하거든요. 90분간의 그 압박감 속에서 판단하고 실현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는 경험,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기 감각이라는 건 쓰지 않으면 녹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상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군요. 이강인 선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세계 최고의 클럽에 남아서 이 혹독한 주전 경쟁을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가?
아니면 당장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선수 경력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길 모두 명확한 장단점이 있죠. 남는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환경과 동료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하고 재능을 썩힐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요. 반대로 이적을 한다면 매주 경기에 뛰면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경기 감각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팀이 주는 그 우승권 팀의 이론이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같은 최고의 무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마치 성장을 위한 고통과 안정적인 실전 경험 사이의 선택과 같아요. 어떤 선택이 5년, 10년 뒤에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더 위대하게 만들지 그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도 수많은 유망주들이 이런 비슷한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 하나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곤 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 문제를 넘어서 재능 있는 젊은 선수가 빅클럽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런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이 결론을 내리는 대신 이 질문 자체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한 거죠. 이강인 선수가 처한 이 딜레마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유망주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성장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선정된 배경에는 개인 스탯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팀의 성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기여도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수상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축구의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동시에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주전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선수가 마주한 커리어의 중대한 선택지까지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아시아 최고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한 선수의 장기적인 성장을 놓고 볼 때 둘 중에 진정으로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매일 부대끼면서 훈련하고 또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경쟁을 경험하는 것. 아니면 조금 수준이 낮은 리그나 팀으로 가더라도 매주 9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 이강인 선수의 상황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해 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